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그 완전히 베이직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파이토치 기본적인 것과 그 텐서와 그라디언트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그것만 완전히 스크래치부터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근데 뭐 파이토치에서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은 여기 원본은 이거예요. 뭐 jovian.ai라는 어떤 약간 좀 뭐죠?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비슷한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 해주는 그런 회사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프로모션 하려고 만든 튜토리얼 같은데 잘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이게 뭐냐면 겐까지 이제 결국에는 머티리얼 보니까 가긴 가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한번 써본 적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변수, 데이터 유형, 루프 함수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벡터 행렬 그리고 미분하고 확률 얘기만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전혀 사전 지식 없이 딥러닝하고 데이터와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파이토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로컬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파이토치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로컬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설치하면 돼요. 토치 비전, 그리고 토치 오디오라는 거, 이것만 설치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꾸 지금 뜨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만 제가 요거 꺼버릴게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끼우는지를 모르겠어 사실은. 저 썸메리 기능을 제가 놔뒀더니 이게 자꾸 키더라고요. 보기 흉한데 어쩔 수 없네요. 끄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PIP 인스톨에서 토치 비전하고 토치하고 토치 오디오까지만 설치하면 다 필요한 거 다 된 거고요. 여기는 구글 콜앱이니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토치 요것만 이제 하면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 토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토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텐서부터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딥러닝 같은 거 공부 시작할 때 보면 텐서 얘기 나오는데 우리 텐서 플로우 했잖아요. 근데 텐서 플로우에서 텐서를 만지는 적은 거의 없어요. 텐서 플로우는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텐서를 직접 만집니다. 파이토치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하나는 텐서 소개할 때 우리가 엔지니어들 또는 사이언스 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스칼라 다음에 벡터 다음에 행렬 다음에 말하자면은 3차원 디멘전 이상 되는 거를 보통 텐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텐서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름만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텐서는 사실은 스칼라, 벡터, 행렬, 뭐 n차원 다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를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토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에 아니라 토치라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텐서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치 텐서 4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T1을 한번 프린트 해 보면요. 텐서라고 나와요. 텐서. 그리고 얘는 이제 숫자 4는 4인데 텐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는 뭐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텐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그 안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d 타입으로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 일단은 4점이니까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아마 플로트 32라는 토치 타입의 토치 안에서 정의한 플로팅 포인트 넘버 타입이고요. 벡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토치.텐서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1, 2, 3, 4를 이렇게 그냥 코마로 구분해서 사실 이거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오늘 정리가 될 텐데 보통 대괄호를 치고서 그 안에 숫자를 넣으면 그건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파이토치 안에서. 근데 그걸로 목록으로 만든 거를 텐서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T2가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1, 2, 3, 4.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플로팅 포인트라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플로팅 포인트니까 이 텐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한 가지만 쓸 수 있어요. 한 텐서에서.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괄호를 2번 하면 되죠. 이 대괄호 한 번 하고 그 안에 행 단위로 목록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 7, 8, 90. 이건 줄 바꾸면 그냥 보기 좋게 한 거고요. 그냥 콤마가 말하자면 행입니다. 하나의 행을 콤마로 해서 바꿔치기 하는 건데요. 그래서 T3라는 걸 만들면 이렇게 그 3x2짜리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매트릭스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하면은 뭐 디멘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그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은 3차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선으로 만드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어쨌든 대괄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2번째 하고 대괄호 3번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행을 넣고 이게 하나의 행렬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그 행렬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컴마로 연결해서 넣으면 이와 같이 그 3차원 어레이, 우리 어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왜냐면 텐서입니다. 왜냐면 어레이는 넘파이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 고유한 그러한 타입으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3차원 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텐서를 만들고 나면은 도대체 얼마나 사이즈고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서에는 그 자동적으로 프로퍼티, 쉐이프라는 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T1부터 T4까지 만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데이터를 이렇게 텐서를요. T1.shape 하면은 그 쉐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0차원 어레이, 스칼라 값은 텐서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즈가 0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도 이렇게 이런 그 목록 형태로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T2도 쉐이프를 한번 볼까요? T2.shape 하니까 3개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얘는 4개가 있으면 1차원 어레이인데, 결국에는 그 4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T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트릭스였죠. 얘는 3x2 엘리멘트를 갖는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이 쉐이프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차원도 당연히 T4.shape 하면은요. 2x2x3짜리,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텐서 할 때 주의할 점 하나는 텐서는요. 그 행과 열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3 그 엘리멘트를 갖는 행 하나에다가 2개 엘리멘트를 갖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록에서는 그러니까 파이썬 그 기본 데이터형 리스트에서는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 넘파이 어레이부터 이 텐서에서는 완전히 그 구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각의 차원의 엘리멘트 개수가 꽉 차 있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이건 에러가 뜬 겁니다. 이거는 그 허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텐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텐서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텐서에서 특히 파이토치에서의 장점이죠. 그라디언트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만든 것처럼 숫자로만 텐서를 만들 거예요. 3이라는 텐서, 4라는 텐서, 5라는 텐서를 각각 X, W, B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X는 토치점 텐서 3, 그리고 W는 토치점 텐서 4, B는 토치점 텐서 5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콤마 한 다음에 requires underscore grad equal true라고 되어 있죠. 즉 뭐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그라디언트를 요구할 거냐? 그러면은 true를 써주면 디폴트는 false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requires grad라는 그 아규먼트를 true로 해서 텐서를 만들면요. 그걸 프린트해 보면 X하고 W하고 B를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하나 그냥 만들면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데 요번에는 requires grade true라는 요 아규먼트 값이 true로 되어 있죠.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오토 그레드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라디언트 계산을 요 파라메타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텐서끼리는 연산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스칼라든 벡터든 뭐 매트릭스든 다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지금 해보는 건데 y는 w 곱하기 곱셈은 요 별표고요. 그리고 더하기 b 하면은 이 y는요 텐서들끼리의 연산을 하면 또다시 텐서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보세요. 이 텐서들끼리 연산을 하고 나면요. 여기에 뭐가 따라 나와요.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펑션이라는 요 설명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뭐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덧셈을 사실은 그 연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건 덧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참고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참조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얘가 어떠한 연산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y에.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요. 지금 y 같은 경우에 y라는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17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아니 더하기 5. 3, 4, 12에다 더하기 5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여기 그 y.backward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y backward는요. d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죠? 그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y는 이 function of 그러니까 a하고 아까 xwb였죠?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 조금 전에 봤는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function of w 그리고 x 그리고 b였잖아요. 요 세 개의 파라메타의 값이었잖아요. 이거를 이 뭐죠? y 닷 백월드를 하게 되면 파셜 d y 파셜 d w와 파셜 d y 파셜 d x와 파셜 y 파셜 b 요 세 개의 말하자면 파라메타 각각에 대한 미분을 다 구해줘요. 사실은 다 구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x는 우리가 일부러 required grade를 false로 줬거든요. 디폴트 값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걔는 안 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해놨던 것들은 다 구해줍니다. 그 결과는 그 파라메타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x.grade를 프린트하고요. w.grade를 프린트하고요. b.grade를 각각의 파라메타에다가 점 그레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이와 같이 계산돼 나와요. 그 그레디언트 값이. 그러니까 dy, dx, dy, dw는 그냥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3. 왜냐면은 그 3 곱하기 4였으니까 w로 미분하면 3이죠. 그죠? 그리고 그 덧셈이니까 b는 당연히 1이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이 그냥 다 계산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라지면 뭐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티가 업데이트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파이토치의 텐서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텐서 뭐 조금 전에는 스칼라 값 하나, 둘, 세 개만 써봤는데 이게 펑션을 말하자면은 사용해서 매트릭스나 이런 거를 사실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거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토치에서 ful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full 매트릭스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size 3x2 요거를 투플 형식으로 아규먼트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fill 채울 숫자는 40이다 하면은 이렇게 t6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지금 보다시피 42, 42, 42 각해 있는 3x2짜리 행렬이 생기고요. cat이라는 이러한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oncatenation이겠죠.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T3가 우리가 아마 행렬 만든 거보다요. 3x2짜리 아까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 밑에 있는데 5, 6, 7, 8, 90이라고 만든 게 T3거든요. 뭐 여기서 매번 할 때마다 자꾸 이게 summarize 요 키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얘가 참 성가시네. 이 플러스 코드 이걸로 해야겠네. 요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제 뭐죠? 태블릿 때문에 그랬어요. 태블릿 때문에. 여기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아까 T3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T3가 아까 우리가 만드니까 5, 6, 7, 8, 90인데
T6가 42, 42, 42니까 얘네들을 그냥 concatenation 하는 것도 이것도 그 안에 엘리멘트를 투플 형식으로 콤마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 문법은 뭐 생각 안 나면은 뭐 레퍼런스 찾아보면 되니까요. 항상 그 두 개 이상을 concatenate 할 수 있고요. 읍스 잠깐만요. T3 6 조금 전에 이거를 제가 안 했나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6 by 2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함수 적용하는 거 거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함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텐서에서의 함수 적용하면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에요. 엘리멘트마다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사인 함수를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이 그 사인 함수 적용한 결과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리쉐이프. 지금 12 by 2잖아요. 12 by 2면은 얘를 그 12 by 2면 아니다. 6 by 2면 죄송합니다. 6 by 2니까 12개죠. 12개 엘리멘트인데 12개 엘리멘트를 3 by 2 by 2로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3차원 어레이로 만들 수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2이니까 똑같을 거예요. 엘리멘트 개수는. 그래서 리쉐이프 하는데 엘리멘트 3개만 주면은 리쉐이프해서 이와 같이 3 by 2 by 2짜리로 그리고 얘를 좀 쉐이프를 봐도 당연히 우리 생각대로 당연히 3 by 2 by 2로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그 numpy라는 게 사실은 더 많이 쓰였죠. 이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소위 리니어 알제브라를 말하자면은 적용하는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 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던 게 이 numpy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numpy는 뭐 수학과 여기서도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그 뭐죠? 머신러닝에서도 그리고 딥러닝에서도. 근데 어쨌든 수학과 컴퓨팅에 쓰이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펜다스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때 많이 좋고 뭐 매플로트립이라든지 그림 그릴 때 오픈CV는 뭐 이미지나 비디오 다룰 때 쓰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다 같이 말하자면은 아울러서 만약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좀 왜냐하면 numpy에서도 그 n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쓸 수 있고요. 리스트도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에도 리스트가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말해서 그러니까 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스트 그리고 numpy의 어레이 그리고 파이토치 텐서 모두 다 말하자면은 그 형태는 이거예요. 대괄호예요. 대괄호로 감싸 있는 게 그 같은 그 말하자면은 그 디멘전에 있는 값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파이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엘리멘트가 타입이 다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록이에요. 얘는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산 수행도 안 돼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자동적으로 못 해요.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마음대로 크기도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데이터를 저장하기만 좋은 거고 우리가 그 프로세싱 할 때 데이터를 그때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트는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게 어레이예요. 사실 numpy 어레이. numpy 어레이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n차원 어레이를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조금 전에 파이토치에서 지원한 텐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얘도. 그런데 얘는 자기네 그 numpy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산 수행 다 되고요. 서로 그 말하자면 벡터와 벡터, 엘리멘트와 엘리멘트, 그 뭐죠?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엘리멘트 연산 다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도 아까 그 파이토치의 텐서처럼 같은 디멘전에 있는 그 어레이가 뭐죠? 벡터라 그래야 되나요? 같은 그 엘리멘트들의 길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트 목록 만드는 건 그냥 그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말하자면 목록이에요. 이건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텐서는 좀 다르다 그랬죠? 텐서는 이 목록을 입력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거를 텐서 형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텐서로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뭐 넘파이도 거의 비슷하죠. 하는 거. 근데 넘파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넘파이는 그 np 넘파이를 일단은 그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as np 이렇게 많이 하죠. np 어레이 한 다음에 얘도 리스트를 입력으로 넣어서 사실은 어레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얘를 만들고 프린트 해보면요. 얘는 어레이라고 쓰여져요. 어레이,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우리는 텐서죠. 파이토치에서는, 그 토치에서는 텐서입니다. 그 차이가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뭐죠? 텐서 안에서 그 만들 때 이걸 넘파이 거를 가져와서 할 수 있냐?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넘파이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텐서로 바꿔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냥 거기다 입력을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텐서로 만들어져요. 조금 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bx하고 b가 이렇게 1, 2, 3, 4가 2x2 행렬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꾸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토치에 제공되는 from numpy라는 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x는 그냥 numpy 어레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여기 x가 지금 numpy 어레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 토치에 텐서로 바꿔준 겁니다. 바꾸고 주면은 이렇게 뒤에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데이터 타입 자체는 똑같은데 어쨌든 그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그 numpy에서의 데이터 타입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프린트아웃 돼요. 그리고 토치에서의 텐서도 D 타입 하면은 똑같은 게 나오긴 나오는데 좀 형식의 이름만 달라요. D 타입이 플로트 64고 얘는 토치.float 플로트 64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문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넘파이에서 그러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제가 지금 그 헷갈렸네. 그 뭐죠? 토치 그러니까 텐서에서 넘파이로도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뭐죠? 텐서 점 넘파이를 하면 돼요. 그럼 넘파이로 바꿔줘요. 우리가 y는 사실은 여기 조금 전에 y 썼던 거예요. y 여기 밑에 썼죠. y가 지금 토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점 넘파이를 하면 g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numpy 어레이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생긴 것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 보이는데 왜 굳이 구분하느냐? 사실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파이토치에서 텐서를 도입한 이유는 뭐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토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그 어레이 엘리멘트에 자동 미분 계산이 가능하도록 장착하기 위해서 토치를 새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텐서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GPU에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죠? 텐서로 만들지 않으면 오토그레이드 기능이 없고요. GPU에서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반드시 텐서 타입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연산을 수행해야지만 그 연산에서 계산의 대상이 되는 그 파라미터들이 자동 미분 계산도 되고 GPU에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텐서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도 이름 자체가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만든 건데 거기는 그 사용자가 저도 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사용자가 거의 텐서를 만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러니까 넘파이에서 바꾸거나 뭐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지가 다 해줘요. 그래서 뭐 굳이 진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조금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대신 이 파이토치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다 선언하고 다 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자들이나 또는 그 뭐 코딩을 그러니까 스크래치부터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자기가 뭘 하는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좀 번잡스럽긴 하지만 그러한 그 장점과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용은 그 첫 번째 그 텐서 얘기만 한 거예요. 오토그레드랑. 이번에 그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얘기를 같이 한번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보통 우리가 선형회귀를 풀죠. 그래서 그 선형회귀 문제를
한번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설명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건 안 하고 간단하게 한번 좀 여기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구하는 건데요. 어떤 선형회기냐면 지금 이건 오렌지하고 그 사과 수확량 데이터예요. 그 영역 지역별로 뭐 아마 이거 그 준비한 사람 그 말투를 보니까 인도 분 같던데 인도 지역 같아요. 뭐 칸토, 뭐 호토, 호엔 뭐 이런 그 5개 지역의 온도, 템퍼리처하고 레인폴하고 휴미디티 세 개의 그 연간 말하자면은 그 평균적인 그 기후 관련된 자료 같죠? 템퍼리처, 레인폴, 휴미디티를 그리고 그 헥타르당 수확된 그 애플, 그 사과의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수출량 그리고 오렌지 수출량을 이렇게 그 5가지 지역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훈련시켜서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은 온도와 말하자면은 그 레인폴과 휴미디티일 때 얼마만큼의 애플과 얼마만큼의 오렌지를 수확할 수 있을지 그 예측해보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런 모델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기라는 거는 선형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파라메타를 구하는 거를 선형회기라 그러죠. 선형 모델이라는 거는 그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라메타 곱한 거 그게 다죠. 그죠? 그 파라메타들을 지금 보니까 그 입력 파라메타가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3개니까 거기에 곱해지는 파라메타는 각 3개씩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애플에서도 3개의 파라메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렌지도 3개의 파라메타가 필요한데 여기선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W11, 그러니까 뭐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그 웨이팅 이름처럼 잡았는데 W11 곱하기 템퍼리처 더하기 W12 곱하기 레인폴 더하기 W13 곱하기 휴미디티 더하기 B1 이건 바이어스 값이 항상 우리가 그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이거는 그 아실 거예요. 그리고 W21, W22, W23 세 개의 파라메타와 그 곱셈과 덧셈 그리고 바이어스 값 하나. 이런 그 사실은 6개, 8개네요. 8개. 그러니까 그 곱해지는 웨이팅 값 3개씩에다가 바이어스 하나씩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형회기라고 하면 보통 이거를 선형적인 말하자면 관계가 존재할 거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가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상징적인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고요. 그 입력 그 파라메터 뭐죠? 변수가 3개가 들어가서 사실은 그 3차원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잘 시각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템퍼리처와 레인폴에 따른 애플 수확량을 요 5개가 아니라 요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그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와 같은 그 여기 뭐죠? 이 컬러를 어떤 평면처럼 어떤 트렌드가 그 선형적인 관계로 얘네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거를 한번 보고 그러면 요 평면을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그 W11과 W12와 W13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바이어스까지 구해서 그거를 추정해 보는 것을 그 선형회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형회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푸는데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넘파이하고 그 토치 우리가 그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데이터를 입력 뭐 따로 받으면 좋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그 뭐죠? 그 numpy 어레이로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np 어레이에서 아마 이 테이블에 있는 그 5가지 그 지역이니까 3가지 입력이니까 15개의 3, 55, 그 엘리멘트죠. 템퍼리처하고 레인폴하고 휴미디티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75, 67, 43, 91, 85 요거는 그러니까 입력 값이죠. 여기서는 input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뭐 데이터 타입 이퀄 float 32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줍니다. 근데 안 줘도 사실은 여기다 점만 찍어도 사실은 그 입력이 말하자면 그 플로팅 포인트라고 말하면 입력이 될 거고요. 타겟도 똑같이 만든 겁니다. 산출량 왼쪽 게 애플이고 오른쪽 게 아마 오렌지일 거예요. 그죠? 그 그러니까 헥타르당 톤 55, 70, 81, 181 등등등 똑같이 그러니까 5x2짜리 행렬로 지금 그 타겟 값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뭐
CSV 파일이나 아니면 바이너리 파일이나 이런 걸 할 텐데, 그때는 뭐 numpy 배열로 읽어드리는 방법 아마 그 다른 예제에서 있고, 아마 우리 배우는 과정에서도 기회가 생기면 또 한번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그 numpy로 읽은 거를 numpy로 생성한 그 입력 데이터들을 일단은 그 텐서로 바꿔야 되죠. 그죠? 토치에서 jump from numpy에서 인풋과 타겟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그냥 조금 전에 봤던 그 5x3와 5x2짜리 행렬을 이렇게 텐서로 바꿔주기만 한 겁니다. 그게 from numpy라는 거를 쓰면은 numpy 그 ND array에서 이렇게 바꿔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곱해지는 그 파라메타 우리가 그 W와 B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텐서로 또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임의로 랜덤하게 한번 생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randn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 뭐 이건 너무나도 많이 여기저기서 사용돼서 아마 쉬울 텐데, 넘파에도 있지만 토치 거예요. 이거는 토치에서 제공되는 randn은 그 2x3짜리 랜덤 넘버를 만들어 주는데, 요건 사이즈고요. 그리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리고 텐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가 아까처럼 requires grade equal true로 주면은 얘는 이제 오토 그레드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그라디언트 생성이 가능한 그런 파라미터로 바뀌는 겁니다. 이 B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W하고 B를 랜덤한 넘버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W11, 12, 13, W21, 23가 다 이런 식으로 그 랜덤 넘버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요. 그리고 오토 그레이드가 되도록 requires grade true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그 소위 선형 연산은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 이겁니다. X는 그 뭐 지금 5개지만 그 지역이, 그래서 5x3고요. 거기에 곱해지는 W는 오른쪽에다가 트랜스포즈 형태로 곱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 2x3였는데 원래는 2x3로 만들었죠, 우리가요. 여기 바로. 근데 3x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그 사이 그 2by nothing이죠. 그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행렬 쭉 핀 거는, 이거는 뭐 그 뭐죠? 텐서 플로우, 그러니까 텐서에서도 아마 그게 될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연산이라 그래가지고 왼쪽에 들어오는 그 엘레멘트의 그 크기가 행렬이 들어오면 하나의 그 뭐 행 또는 열만 맞춰주면 나머지 행은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피된 B1, B2가 있는데, 실제로 B는 사이즈 2짜리 벡터죠. 그죠? 근데 그냥 카피돼서 그 자동 연산이 아마 될 거를 그 뭐 전제로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함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함수로 만드는 거 파이썬에서, 이건 파이썬이죠. 파이썬에서 def라는 그 키워드 쓰고 그 이름을 모델로 할 거고요. 입력 아규먼트 x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리턴 하는데, x 여기서 at 기호가 나오는데 이게 그 행렬 곱셈이에요. 그 토치에서는, 특히 파이토치에서는요. 그 요 행렬 곱셈을 x 곱하기 w 그리고 트랜스포즈 전치 연산은 .t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b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x의 크기가 지금 5x3고요. 그리고 얘는 3x2가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 됐으니까. 그리고 얘는 아마 그 5x2로 자동, 여기서는 그 길이가 2인 벡터를 줄 거지만, 이거는 그 뭐 아까 얘기했듯이 브로드캐스팅 연산이라 그래서 그 크기가 다를 때 한쪽 크기만 맞으면 나머지는 그냥 카피해서 쓰는 연산이 자동적으로 제공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함수를 만들고요. 모델을요. 그리고 모델에다가 인풋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어떻게 되나 했더니,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었으니까, 인풋은 아까 우리가 5x3짜리 그 데이터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죠. 그거를 요 모델에 넣었는데 W하고 B 값이 임의로 그냥 엉터리 값이지만 랜덤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결과 값이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값이죠. 엉터리 값이죠. 그 산출량이 왼쪽 컬럼이 그 애플이고 오른쪽 컬럼이 오렌지인데, 말하자면 오렌지 값 그 산출량과, 그리고 그 왼쪽이 애플이죠. 애플과 오렌지의 그 산출량이 계산돼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레디언트 펑션이 뭐 add, backWorld라는 요런 뭐 참조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 있죠? 선언할 때 required 그레이드 2를 두 개, W하고 B에만 줬죠. X는 당연히 그라디언트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타겟 값은 타겟 값은 우리가 입력된 거 그대로죠. 아무것도 건드린 거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을 맞추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요. 지금 입력이 들어와서 모델로 예측되는 프레딕션 값이 5x2짜리 행렬이 생기는데 이 5x2짜리가 우리 목표하고 맞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맞도록 W하고 B를 구하는 게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인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다르죠. 처음에 랜덤한 값 줘서 50, 70인데 마이너스 9, 36이니까 엉터리 값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다른 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로스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 두 개, 프레딕트된 행렬과 타겟된 갖고 있는 엘리멘트들을 갖고 있는 행렬 값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그거를 보통 우리가 가장 쉽게 민스퀘어 에러로 여기선 해볼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 오차, 그러니까 제곱 오차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요 위에서 여기서 보면서 한번 좀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계산되는 함수가 지금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프레딕션하고 요 타겟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PRED 잠깐만요. 프레딕션 빼기 타겟. 그렇죠? 요거를 말하자면 프린트를 해보면 당연히 이게 텐서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 돼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엘리멘트끼리 하나씩 갖고 있는 걸 다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을 하고 평균을 내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요것을 요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걸 diff라고 놓고 diff라는 변수에다가 놓고 diff 곱하기 diff를 해주면은 이제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제곱되니까 다 플러스가 됐고요. 얘를 일단은 다 더해줘서 나눠주면은 우리가 평균적인 오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더하는 거는 이렇게 썸메이션 하는 건요. 토치에서 또 점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곱하기 해주고요. 일단은 썸메이션만 해볼까요? 그죠? 썸메이션 해주면 엘리멘트와 하나하나 값을 몽땅 여기서는 5x2였죠. 지금 5, 20, 10개인데 10개를 다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평균 내주면 10개를 나눠야 되잖아. 10으로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그 개수로 나눠주면 좋은데 텐서의 엘리멘트 개수 이게 벡터든 행렬이든 아니면은 n차원 말하자면 텐서든지 간에 num 엘리멘트라는 게 있어요. NUM-EL, num-EL. num-EL이라는 걸 쓰면요. number of element거든요. 그게 10개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로 해주면은 당연히 개수가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써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mean square error라는 거를 T1, T2로 왼쪽 게 프레딕션이고 오른쪽 게 타겟으로 삼는 행렬이 그러니까 행렬이란다. 텐서죠. 텐서가 들어왔을 때 그 텐서 간의 민스퀘어 에러 구하는 함수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활용해 본 겁니다. 프레딕션 텐서하고 타겟 텐서를 넣어서 로스로 받은 다음에 로스 계산해 보니까 역시 또 텐서로 나온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라디언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라디언트 계산은 너무 쉬워서 뭐 할 말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로스라는 변수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 로스도 보세요. 지금 로스 텐서고 이 텐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계산하는 데 사용된 파라미터들 중에 일부가 required grade로 선언되어 있을 때는 얘가 어떠한 계산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한 거, 곱한 거, 뭐 나눈 거, 이거를 해가지고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백프로포게이션이 체인룰을 써가지고 가장 최근에 그 말하자면 엘레멘트의 연산 엘레멘트의 그라디언트로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되짚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로스 점 백워드 하면은 이 로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됐던 모든 파라미터들의 그것에서 다는 아니고요. 그 requires grade라고 선언되어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거기 미분을 계산해 가지고, 미분은 당연히 이 로스에 대한 미분이죠. 이게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분모는 해당 파라미터 값인 그걸로 미분된 값을 그 파라미터에다가 써줘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린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가 원래는 얼마였죠?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한 넘버로 채워 넣었잖아요. 그런데 W.grade를 그러니까 프린트 해보면 얘가 그레디언트 값으로 그 개수만큼 모든 엘리멘트마다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이 뭐죠? 그 분자에 있는 거는 당연히 로스 값이고 분모에 해당 엘리멘트에 있는 파셜 D 그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그 파셜 D 로스 값 나누기 파셜 D W11과 그죠? 이거 파셜 D 그 로스와 파셜 D W12와 등등등해서 그 행렬 형태로 2x3죠. 얘는 3개였죠. 3개. 이렇게 그걸 다 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멘트에. 그런 장점이 아주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 해보니까 나왔죠. 그리고 바이어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이어스도 이미 구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써놓지는 않았지만 프린트 B 그 두 개만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이건 프린트 B고요. 프린트 B.grade 자동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도 계산돼서 그 두 개 엘리멘트의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활용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손실과 그러니까 로스는 그 가중치 편향의 2차 함수, 쿼드레틱 함수죠. 지금은 민스퀘어 에러니까요. 그 제곱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죠? 2차 함수에서 최고 작은 값을 찾는 게 말하자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적절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도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뭐 이 블럭이 하나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의 사실은 쿼드레틱 함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건 선형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런리니어 함수 하나도 안 썼으니까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할까요?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참조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죠? 로컬 미니멈들이 있는 그런 넌리니어한 함수를 그렸는데 사실은 그냥 2차 함수뿐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 사실은 지금 이게 수평축이 웨이팅 값이고요. 파라미터 값. 그리고 수직축이 로스일 때 이런 쿼드레틱 함수, 이런 쌍곡선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주어진 W11 값이 하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W11점 그레드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얻었는데 그 값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바로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은 이 기울기가 파셜 로스 오버 파셜 D W11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지금은 오른쪽 위로 이게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포지티브네요. 포지티브 기울기인 거고요. 그런데 가장 로스가 작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실은 기울기가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야지만 사실은 요게 W11이 좀 더 로스가 작은 값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면은 다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약에 W21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도 그레디언트로 지금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얘는 그 네거티브한 그러한 사인을 갖는 그레디언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사인 그레디언트는 이 W2 안에다가 값을 더해줘야지만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줘야지만 오히려 그 소위 뭐죠? 그러니까 로스 값이 더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말하자면 원리인데 말하자면 그 여기서는 그 다시 그거를 길게 좀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W 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다 뭐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요번 예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했더니 그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이니까 포지티브니까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빼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나오죠. 지금 이건 텐서 연산이거든요. 근데 텐서 연산에서 그 텐서가 그라디언트 requires grade로 선언되어 있으면 얘가 그 여기에 적용되는 연산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항상 보고 있다가 그거를 반영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 삼아서 이걸 다른 걸 하는 다른 목적이니까 지금 with torch.no grade라는 요 그 옵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연산에 포함하지 말고 그냥 그 파라메타의 값만 변화시키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w 뭐 마이너스 이퀄 w.grade에다가 이거를 또 그레드가 지금 그라디언트 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하면은 너무나도 큰 값이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w에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우리가 보통 이걸 러닝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아주 작은 값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한 0.1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크기만큼만 W 그 그레드를 변형시켜서 얘가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 빼주는 거는 뭐 얘가 포지티브여서 빼주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면 빼주고요. 네거티브면은 더해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건 혼합 연산자 마이너스 이퀄은 그 파라메타에다가 그대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라디언트를 그냥 한번 적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그 적용하고 나면은 우리가 잠깐만요. 그냥 여기선 그 아직은 요건 적용된 거죠. 지금 W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그쵸. 적용되고 나면은 W 값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프레딕션이는 다시 구하지는 않았으니까 요거는 이전 거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오차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로스가 다시 한번 그 기억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맞나? 7,469 아까 계산한 거 한번 볼게요. 지금 7,469 맞네요. 그죠? 그대로예요. 하나 또 말하자면은 새로 프레딕션을 안 했으니까 로스 값은 아직도 그대로일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 그라디언트를 그 적용한 다음에는요. 그 반드시 또 이걸 지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전에 안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그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w.grade.0 이거 제로 언더스코어입니다. 보통 이것도 그 파이토치에서 흔히 쓰는 그 문법 중에 하나인데 그 문법이라기보다는 컨벤션이죠. 이런 이름을 네이밍 컨벤션인데 여기 그 밑줄이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함수 거기 괄호 열기 전에 그러면은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에다가만 말해 붙이는 뭐 이런 연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W 자체에 제로 값을 채워 넣는 다시 그 리필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W의 그레디언트 값이 있는데 그걸 0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 0으로 바뀐 거죠. 아까 거는 다 잊어먹고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새롭게 그러니까 W 값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 게 그 모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모델은 그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그 뭐죠? 그 X 행렬 곱하기 W 트랜스포즈 더하기 B였잖아요.
그래서 인풋 원래 거에다가 여기 모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프레딕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값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보다는 좀 낮았어요. 여전히 뭐 좋진 않지만 로스 계산 한번 다시 해볼게요. MSE를 써가지고서 아까는 7,000원 얼마였는데 5,300 정도면은 그 로스가 좀 줄긴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새로 로스를 구했으니까 다시 또 한번 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로스점 백월드 하면 그라디언트 값이 바로 다시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새로운 그라디언트 값이 또 구해진 거고요. 요번에 아까처럼 그 업데이트하는 거는 with torch.noGrad 해가지고 그 W하고 B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그라디언트 값으로, 그리고 그라디언트 값 구하자마자 사실은 그라디언트 값을 그러니까 적용을 한 거죠. 그라디언트 값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지워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W 하고 지금 B가 잠깐만요. with grade 0. 그쵸. 그레이드를 지웠죠. 제가 또 헷갈렸어요. 새로 업데이트된 W하고 업데이트된 B를 보니까 조금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또 업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딱 두 번째 업데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 구해보니까 이번에는 3,973 정도 로스가 아까 7,000 얼마에서 아까 그 5,000 얼마까지 갔다가 5,381까지 갔다가 지금은 3,900으로 좀 많이 줄었네요. 자, 이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그 루프 처리를 해야죠. 자, 이 루프 처리를 보면은 이게 그 소위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선형회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필요한 함수를 따로따로 정의했지만 그 epoch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이런 그 반복을. 그래서 100번 하는 거예요. for I in range 100. 그래서 모델에다가 인풋 집어넣고요. 그러면 프레딕션 되는 거고요. 그 프레딕션 값과 타겟 값이 있으니까 거기서 민스퀘어 에러를 구하고요. 그 로스를 백월드 시켜서 그라디언트,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라디언트 값이 구해져 있으니까 그 구해진 그라디언트 값으로 거기에 그 뭐죠? 뭐 그라디언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W하고 B를 업데이트 시키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고 이거를 한번 100번 해보는 겁니다. 100번. 근데 뭐 굉장히 빠르겠죠? 벌써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스퀘어 에러를 한번 또 새로운 거를 한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서 모델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줄었네요. 711 정도로 아까 7,000 얼마였는데 로스가. 그리고 이 그 모델을 갖고 프레딕션을 한번 해본 결과 여기선 그 프레딕션이 따로 없는데 여기서 빠진 것 같네요. 그죠? 프레딕션, 이거 원래 거하고 새롭게 한 거를 여기 56점이 나올까? 잠깐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나왔네요. 프레딕션은 어디서 구했죠?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한번 구하죠. 가장 최근 거. 그죠? 가장 최근 거가 살아있으니까 그 프레딕션을 프린트 해보니까 뭐 59, 90, 뭐 비슷하네요. 원래 그 타겟으로 갖고 있던 게 55, 70이었고요. 그리고 84, 118인데 뭐 많이 차이가 나네. 그래도 어쨌든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그러한 그 결과를 100번 정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뭐 더 많이 해야지 더 좋은 결과 나오겠죠. 사실은 뭐 금방 되는 것 같으니까 500번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리고 로스 보고 로스는 별로 많이 안 주네요. 490. 그 다음에 프레딕션 된 결과 보니까 57, 85. 그죠? 뭐 약간 조금씩 접근을 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말하자면 다른 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텐서하고만 쓴 거예요. 사실은 텐서만. 왜냐하면은 텐서 자체에 오토그레이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텐서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선형 회귀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사실은 그 다음 주에 하려고 여기 약간 밀어놨는데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가지고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다음번 과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